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5월 26일에 LS 마린솔루션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공시를 발표를 하면 과거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LS 마린솔루션을 거꾸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11월 8일 날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정정은 4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11월 8일에 이 공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세 가지. 신주수, 그 다음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얼마나 이제 희석되느냐를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요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사주한테 배정이 있느냐. 우리 사주한테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녹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은 신주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하는 날이 언제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 대부분 이 시설 자금이랑, 그때 당시에는 탑업인 취득, 이 탑업인 취득 이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의 두 개 그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요 11월 달에 미리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어쨌든 11월 8일에 공시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24,4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락폭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미리 이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떨어진 거는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뭐 탑업인 출자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더 떨어졌다, 뭐 어쨌든 계산할 수 있겠지만, 공시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EPS 희석률이라고 하는 그런 희석률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신주에다가 기존 주식수에다가 신주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모 분자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식수와 신주 그리고 EPS 희석률을 고려를 하면 한 공시 발표하고 나서 24% 정도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LS 마린솔루션도 똑같이 이제 기존 주식수와 신주수 하게 되면 일단 37%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하락폭은 30%로 더 떨어졌어요. 미리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게 EPS 희석률 대비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초과적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LS 마린솔루션도 어쩌면은 40%까지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죠. 그래서 1차로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 하락폭, 희석률에 대한 하락폭이 주가에 반영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마이너스 한 40%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쯤부터는 그래도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일부 이제 분할 매수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두 번째 매수 시점이 여기 보시면은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날 이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5월 2일 전에 사야 되겠죠. 마지막 이제 정정 공시의 날짜를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신주가 상장이 되면 그 신주가 상장되는 거로 희석 요인이 최종 마무리되니까, 또는 그 물량을 이제 뺏기 위해서 이때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LS 마린솔루션도 이 유상증자 결정의 일정이 이 일정대로 가지 않고 실제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감독원 통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상장 예정일이 8월 28일인데 8월 28일 이전부터 2차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결국 이제 그 청약, 구주주의 청약, 그리고 납입이 충분히 됐느냐, 요때쯤부터 이제 신주 상장까지가 요 사이가 아마 매수 타이밍이고 2차 매수 타이밍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거 당장 볼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신주 상장할 때 볼래 라고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난 주가가 그러니까 반영이 되면 나는
저점 매수를 한번은 트라이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EPS 희석 비율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신주 상장이랑 기존 주식 수를 고려를 한 다음 그게 얼마나 희석이 될까? 그 얼마나 희석이 될까를 계산을 해서 3266854 맞나? 내가 제가 적은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요 이제 희석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EPS 희석률을 신주를 나눠주는 거죠. 기존에다가 신주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7% 희석된다면 대략 한 40% 정도 이번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NXT 거래에서 주가가 한 10몇 % 이미 반영을 한 거고, 이게 한 방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시간 지나서 서서히 반영돼요. 이렇게 줄줄줄줄줄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매수는 LS 마린 솔루션이 한 마이너스 40% 정도에서는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LS 마린 솔루션의 그 IR이 시장에 그래도 좀 잘 먹혀야 이 마이너스 40%쯤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거고, 이게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하락폭이 이렇게 이제 이소페타시스는 희석률 대비보다 EPS 희석률 대비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달 목적이 이제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좋아하니까. 근데 이소페타시스는 탑업인 증권이라고 그 투자하는 전혀 이제 업황과 관련 없는 것들을 그 투자하는 그런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했고, 이게 만약에 순수 시설 투자이고 시장에서 이제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희석률 정도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번 이제 우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서로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할 때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존 주식수의 신주를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신주가 얼마나 희석되는지 보면 얼마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고, 그게 1차 매수고, 그게 1차 이제 물타기 시점이죠. 사실은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2차 매수는 신주가 상장할 때 전에, 신주 상장하기 뭐 한 2, 3일 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LS 마린 솔루션도 1차 매수는 한 40% 이상 떨어질 때, 2차 매수는 신주가 상장할 때, 이렇게 이제 아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